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박동민 설계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 아이 보험 이제는 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괜히 비싸게 가입하는 건 아닐까? 그 고민 오늘 여기서 끝내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알차게 딱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빼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싹 정리해서 넣는 방법,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보험사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내가 뭐부터 챙겨야 할지 딱 감이 온다, 이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감기 걸리고 그런 건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질환입니다. 암, 심장질환처럼 치료비가 수백,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병들, 이건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치료도 길게 가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보험 여기까지 커버되나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핵심 보장만 잘 잡아두면 아이한테는 든든한 보험이 생기고 나중에 성인 됐을 때도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기준 보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단순히 당장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보험 설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초석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어린이 보험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보험 설계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죠. 보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설정하는 게 좋은가요?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만기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제까지 보장받을 건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 보면요, 80세, 90세, 100세, 심지어 110세까지도 선택 가능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기가 길어질수록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100세 이상 만기, 솔직히 말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세 이후에 중대질환 진단이나 수술까지 보장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현실적인 선택지로 90세 만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만약 고객님이 확실하게 오래 보장받고 싶다 하시면 100세 만기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8세 만기는 보험료 확실히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이 기준으로 보면 90세나 100세 정도는 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납입기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보험 가입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제는 비갱신형 기준이고요, 선택 가능한 납입기간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전체 납입액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전체 납입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은 빠르게 완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달 부담되는 금액이 꽤 클 수 있고요, 30년 납은 매달 부담은 덜하지만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니 중간에 해지나 변경 가능성도 생기죠. 그리고 총 납입 금액 자체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히 설정하시는 납기는 바로 20년 납입니다. 저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납입 기간이기도 하죠. 월 부담은 적당하고 완납 시점도 무난하고 전체 보험료도 과하지 않다. 결국 보험이라는 게 계속 잘 유지해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년 납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보장을 준비해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무해지환급형으로 설정하기입니다. 기존에 태아보험을 표준형으로 가입하셨거나 또는 옛날에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해지환급금을 납입기간 중에 생기지 않게 하면서 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표준형과 무해지형을 비교해보면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기준 표준형의 경우 월 53,425원,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 월 38,891원, 이렇게 동일 구성으로 보았을 때 보험료 차이가 있고, 보험은 해지를 목적해서 가입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월 보험료를 줄이면서 또 완납까지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년 고지 할인형, 즉 건강채 플랜이라고 불리는 구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는 표준 고지 의무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흔히 5년 이내 병력을 확인했지만 현재는 5에서 10년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과거 병력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기준 표준 고지형의 경우 월 38,891원, 10년 고지형의 경우 월 25,443원, 이렇게 표준 고지형 대비 납입보험료가 꽤 많이 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 고지형의 경우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조건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고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설정입니다. 먼저 갱신형은 처음엔 정말 저렴합니다. 다만 갱신 주기인 10년, 20년, 3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고 설정한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지속해야 보장 유지가 가능한데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일정 기간 보장받는 서브 용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메인 보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죠. 다음으로 비갱신형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높습니다. 다만 중도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고 약속된 납기인 10년, 20년, 30년을 완납하게 된다면 설정한 만기인 90세, 100세까지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 유지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차후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를 고려해 메인 보장은 꼭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녀에게 준비해주는 어린이 보험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만 하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특약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구성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15살 청소년 남녀를 기준으로 먼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월 6,628원, 여자 아이의 경우 월 5,107원. 단독 실비를 기준으로 5에서 6,000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급여 80%, 비급여 70%, 3대 비급여인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료 70%의 비율로 보장되고 있으며 약관상 면책하는 항목 이외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과 비율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죠. 가장 기초적이고 표준이 되는 보험으로 꼭 먼저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아생전에 꼭 필요한 종합보험의 구성 조건입니다.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20년 동안 변동 없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9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조건인 납입 면제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 보험 기준 가장 기초적으로 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 50% 이상 진단 시 남은 납기에 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즉 10년간 납입하다가 회사에서 규정하는 질환의 진단이 되었다면 남은 10년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질병과 상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이 납입 면제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암에 대한 보장입니다. 사망순위 1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성인도 걱정하는 질환인 만큼 자녀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암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가장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통원 치료는 현재 20만원 수준이라 통원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기본으로 구성했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조건으로 암 진단비의 경우 유사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에 대해서 최초 진단 시 1회 지급을 하고 보장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암의 경우에는 방금 언급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총 4가지를 보장하는 진단비로 암 진단비와 달리 한 번만 지급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최초 1회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암 진단비의 20%로 설정이 가능하여 5천만 원 기준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4가지 암에 대해서 각각 진단 시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전이된 암까지 보장하는 통합암 진단비나 통합 전이암 진단비도 있어서 가족력이나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구성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조율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을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비급여 항암 치료비 특약을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암 주요 치료비 2천만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원, 비급여 중입자 치료비 5천만원. 먼저 중입자 치료를 제외한 비급여 항암과 항암 약물은 하이클래스 치료비라고 부르는데요. 최대 10년까지 매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치료를 매년 받게 된다면 약물 치료가 아닌 경우 2천만원, 약물 치료인 경우 5천만원 지급을 받게 되죠. 즉 10년간 최대 5억 원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고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에 대한 준비를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의하면 중입자 암 치료비용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암 진단비와 비급여 항암 치료비 특약을 함께 구성하면 암의 가장 큰 리스크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은 전체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고 허혈심장은 심근경색증과 협심
협심증을 보장합니다. 심혈관의 경우 부정맥, 빈맥, 심부전, 또 특약 구성에 따라서 심근병증, 심장염증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뇌혈관 질환과 화혈심장 질환의 진단비는 동일한 가입 금액으로 설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단 시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부정맥, 심부전, 빈맥 등에 대한 진단 시 추가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뇌뿐만 아니라 심장 또한 가장 포괄하는 진단비 구성으로 든든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와 별도로 수술비 보장도 꼭 필요합니다. 수술비 특약 구성군인데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1에서 5종 수술비 20에서 500만 원. 질병 수술비는 약관상에서 보장하지 않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 수술을 보장하지만 금액이 낮습니다. 대신 보장 범위가 넓죠. 반면 종수술비는 수술 기법별로 보장하며 1에서 2종의 경우 치질 수술, 무록 제거, 대장 용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을 보장하고 있고 3에서 5종으로 갈수록 암수술, 일식수술, 뇌심장수술 등 무거운 수술을 보장하면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종수술비는 뇌심장 관련해서 비관혈 수술을 3종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낮다는 아쉬움이 있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화혈심장 질환 수술비를 추가로 구성해드렸기 때문에 종수술비의 3종 보장 금액이 낮다는 단점을 보완해 완성형 수술비 플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해 특약과 가성비 특약도 설정해드리고 있는데요. 골절 진단비의 경우 미세골절도 포함하여 골절 시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화상 진단비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시 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이식 수술비죠. 오대장기, 각막이식, 조혈모세포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성비 특약 설정해드렸으며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가족일상 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지나가는 타인과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럴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생활 속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 의료비와 종합보험을 제대로 구성해줬다. 그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와, 우리 부모님 진짜 준비 잘 해주셨다. 든든하다. 보험은 지금 당장 뭔가가 생겨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준비입니다. 특히 중간에 해지만 없다면 그 준비는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5세에 보험을 가입해서 20년 납으로 설정했다면 35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료는 완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제서야 보험을 새로 알아보고 다시 몇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잘 설계된 보험을 가진 자녀는요, 필요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면 끝입니다. 보장은 이미 튼튼하고 월 보험료는 훨씬 가볍죠. 이 차이가 정말 크고도 현실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보험은 처음에 어떻게 준비해줬느냐가 자녀의 10년, 20년 뒤에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지금 기준으로 어떤 보험사가 가성비가 좋을까? 15세 남아, 15세 여아 기준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기초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20년나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형, 10년고지 최대 할인형,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화혈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상해 수술비 50만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5종 기준 500만원,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 5종 기준 500만원. 보험료를 확인해본 결과 15세 남아 기준으로는 A사 월 48,719원, 15세 여아 기준으로는 A사 월 44,321원 저렴한 조건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보장에 따라서 또 원하는 보장에 따라서 회사의 선택과 설계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 자녀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설계로 비교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험을 왜 잘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특약을 넣고 뺄지, 보험료 아끼는 실전 팁, 그리고 가성비 보험사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자녀는 어떤 설계가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 또는 카카오 채널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자녀분의 상황에 맞는 설계로 꼼꼼히 비교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